카카오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행주도 저는 좋게 봅니다.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상처를 입으셨던 그 우주항공 예. 그 가운데서 저는 이런 위성 쪽 말고요. 예. 방산 쪽이 요즘 좀 이슈가 있잖아요. 예. 뭐 전쟁도 막 맨날 막 언급하고 있고 맨날 뭐 사회들이 지금 뭐 미사일 쏘고 있고 뭐 대북 안보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방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우리가 정기적으로 군사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방산 수주를 하면은 10조 막 이렇게 크게 수주하다 보니까 먼저 좀 특이하게 뭐 이렇게 먼저 납품하고 돈을 좀 늦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이렇게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산주들 한번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잘 갑니다. 자, 항공우주 주봉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실적이 계속 턴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를 다 넘어간다 봅니다. 6만 원 여기를 다 넘어간다 봅니다. 그리고 자 현대로템 역시 뭐 철도 비중이 있지만은 또 우주 쪽 뭐 군사 쪽에 탱크 뭐 이렇게 막 포도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다. 자 하나시스템 이 종목은 저는 따로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LG 넥스원 역시 이 종목도 역시 장기적으로 저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분쟁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국 탱크도 막 잘 싸게 잘 만든답니다. 포도 잘 만들고. 그리고 유럽 쪽에 또 뭐 러시아하고 또 긴장 관계도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러시아 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막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제는 자주 국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분간 좀 많이 가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종목을 볼 때. 그리고 방산주 좀 이슈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좀 아니, 길게 보시는 실적입니다.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하나 에어로스 보면은 5조 매출, 5조 5천억, 6조 5천억, 작년 9조 매출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2천억, 2,700억, 3,700억, 7천억,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조단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당기순이도 지금 9천억, 일이 당분간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는데 네. 우리 앵커님 오늘 또 1,000원가 안 되겠습니다. 팁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1,000원 아니고 만 원, 5만 원. 1,500원 어때요? 1,500원. 1,500원 안 되고 적어도 10,000원 한짜리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따 들어보고요. 네, 들어보면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서 실적이 턴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 이렇게 나올 때는 많이 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 주봉. 한 번도 이 가격이 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월봉, 예, 연봉. 이렇게. 그럼 현재 이 종목만 된 게 아니고 한국항공우주는 앞에 고점이 있지만은 예, 하나 시스템, LG 넥스원 거의 예산이 신고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예산이 신고가가 몇 종목이 나올 때는 이유는 우리 앵커님 이유가 뭐죠? 매물대를 뚫어서요.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당유수익이 늘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실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예산 신고가 놓으면은 개인들은 집중 딱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가 임박 이런 자리에서 매수 만약에 역배열 되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한번 성공하면 이제 계속 가져갑니다. 여기서 보통 50%, 200% 수익 납니다. 그럼 지금은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21선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좀 따라가기는 그렇지만은 약간 조정을 줄 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자, 봅니다. 이렇게 갔다가 여기 조정을 주잖아요. 그럼 매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매수 유효합니다. 이런 종목 여기를 다 넘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탱크하고 막 포를 많이 판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현상이 당분간 계속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 2년 연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산 섹터 저번에도 물어본 건데, 예, 항상 물어보면은 앞으로 더 간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처음으로 뚫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그렇죠. 어허.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아까 매출이 늘어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해서 여기서 50%, 100% 수익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성지순례 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뭐 제가 10,000원 받아가도 뭐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기념으로. 사인해갖고 주세요, 그냥. 그럼 제가 5만 원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방산했으니까 원전도 이어서 한번 보면요. 네. 또 정부에서 이제 5년 동안 4조 넘게 투자한다 이슈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한정이 돼 있죠. 국내 외국에는 이제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어딘가 수주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일봉. 그래서 제가 개인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 외국인 터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6개월 2천만 원 주 샀다. 그죠? 자, 3개월 1,800만 원 주 3개월 하니까 또 기간까지 샀다. 그죠? 여기서 또 만약에 연기금이 샀다. 아, 이게 참 신기한 게 메이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데도 반짝 급등에 그친다는 게. 만약에 여기서 또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면 제일 좋습니다. 항상 기간도 연기금 1등, 투신 2등. 자, 연기금이 사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3개월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15,000원 사가지고 18,000원 매도하려고 사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15,000원 사가지고 2만 이상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자기들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앵커님 보면은 매출이 9조, 10조, 15조, 17조 작년에.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 는다. 그렇다면은 앞에 몰린 분들은 그럼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고 신규도 요 부분에 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원자력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납품하는지, 예, 그리고 실적 보고 하고 이양 산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을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뭐 기관 사는 거 보니까 지금 계산서 나왔나 봐요. 그렇죠. 이 친구들 계산서 뽑아놨죠. 예. 오늘 뭐 우리 앵커님 많이 배워갑니다. 예. 그냥 뭐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저 PBR 대표주로 꼽혔던 증권보험인 네. 것 같아요. 네. 뭐 실적 자체는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부진한데 지금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신고가 랠리도 이어가는데 여기에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 증권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안 좋아도 네. 정부 정책 모멘텀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갈 거라 보세요. 일단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예.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찍어봅니다. 예. 찍어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3개월 동안, 사더라고요. 야, 이거 많이 샀네? 또,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매입을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관은 좀 분석은 그렇고, 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도 투자하기도 하고, 뭐, 또,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또 투자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증권주만큼은. 예, 거기서 또 부동산 PF. 예, 네. 그쪽에 해서 또 다른데 또 투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외국에 큰 빌딩 같은 투자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는 당분간 그냥 증권주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나 증권주는 지수하고 거의 연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우상향 간다면은 뭐 삼성증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3개월 보면은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와 있다.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또 이 종목이 PBR이 또 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 0.5, 예. 그리고 자, 미래에셋증권 0.6, 그리고 대부분 NH투자증권도 역시 0.5. 자, 이 말은 배당도 해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잘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증권주는 좀 보수적으로. 근데 은행은 아까 KB은행이나 이런 건 좀 괜찮게 보셨고, 예, 그죠? 은행 업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예. 땅짓고 헤엄치기 안 해봤죠? 예? 저는 찍찍 해봤습니다. 예. 수영장에서 해봤지만 힘듭니다. 땅짓고 헤엄치기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은행 업종은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너무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 많이 주고 돈 잘 버니까 자사주 소각, 배당 그렇게 해서 은행 업종은 저는 사도 된다 봅니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리스크가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인하하면은 또 이자 좀 더 붙이고 뭐 해서 다 뭐 매년. 먹고 삽니까? 예, 매년 이자 많이 벌어갖고 이러면 뭐 대출 해주고 뭐 해주고 소상공인 한주 결산해보면은 1년에 버는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통신주도 그렇습니다. 통신주도 보면. 그래서 빠지셨구나. 예,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예, 통신주 뭐 어떻게 요금을 깎으라면 다 깎습니다, 예. 근데 1년 지나 계산해보면 작년보다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럼 아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ETF 은행 그 종목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은행처럼 돈 안정적으로 번 우리 업종이 어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원 인기 많더라고요. 요즘은 인기 없습니다. 왜요? 일이 많 늦게 퇴근하니까, 예. 옛날에는 모르는데 요즘은 인기 없습니다. 보통 퇴근이 뭐 10시나 이렇게 합니다, 예. 직업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럼 생보사는 어떻게 보세요? 생명, 삼성생명 수급도 들어오던데. 예, 삼성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거기도 돈이 보험사도 뭐 요즘에 우리 실비라든지 이런 거 조정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좀 이익이 그래도 많이 남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현재 삼성생명 대표적으로 봅니다. 이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PBR 낮은 종목 돈 잘 벌고 배당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자사주 세우 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 역시 저는 좋게 봅니다. 왜? 벌써 계산서가 나왔다. 예, 그리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했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다 좋게 봅니다. 그리고 뭐 화재, 해상 이런 종목은 다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해상, 뭐 삼성화재 이런 종목보다는 차라리 삼성생명이 좀 좋지 않겠나. 만약 투자한다면 저는 삼성생명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뭐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삼성생명 딱 눈에 들어옵니다. 삼성생명 특히나 또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좀 그나마 그 가운데서 눈여겨봐라. 그리고 뭐 은행, 증권, 보험 통틀어서는 그래도 은행주 ETF를 가장 유력하게 보시고 예, 그렇죠? 배당 받고 주가 오르고 껌 먹고 알 먹고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좋습니다. 아우, 벌써 이제 거의 뭐 온 섹터를 다 섭렵을 하고 계신데요. 예. 이거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 빅테크라고 꼽히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있죠. 카카오, 자, 네이버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는 제가 이때 한번 때 했을 때 제가 많이 간다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좋게 보셨어요. 네, 김 작가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작년에 1조 정도 세상했는데 5천원 정도는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는 이제 구조조정 다 하기도 하고, 뭐 우리 김범수 의장님께서 직접 경영도 하기도 하고, 체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우리 카톡 다 하잖아요. 전 국민이. 이렇게 수익 모델을 만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앞에 물린 분들 주봉에 봤을 때 여기 물린 분들을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갑니다. 또 그 이유는 또 여기 보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들 또 계산서 뽑아놨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이런 경우를 한 달도 찍어보고 3개월 이렇게 찍어봅니다. 예. 많이 샀다, 그죠? 6개월 찍어봅니다. 6개월 이제 앞이니까 6개월 찍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 3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이 친구들이 5만원 사서 7만원 보고 사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볼 때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계속 매출과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작년보다 좋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생성형 뭐 AI 쪽에 이렇게 출시했는데 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입장 책 어떤 내용이에요? 좀 멍청합니다. 스스로. 아직은. 그래서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웹툰 뭐 이런 것도 나스닥 상장 이런 인수도 그래서 좀 약간 영향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래도 쉬었다가 다시 저는 장기적으로 위로 간다 봅니다. 실적이 좋기 예.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매수는 이렇게 역별되면 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자세가 놓을 때 매수. 그리고 보유자들은 손실 난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카카오랑 네이버랑 옛날에 한때 참 비교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카카오는 너무 계열사를 너무 많이 이제 상장시키려고 하니까 그 자체의 매력에 좀 가치가 떨어진다. 근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고 온리 네이버, 그러니까 마치 알파벳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님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카카오가 더 날아가죠. 여기 계산서가 다르잖아요. 안 봅니다. 항상 개인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머리 좋은 돈 많은 친구들이 분석해놓은 거 내가 머리 판단하면 빌리면 되잖아. 그것을 이 수급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개인들은. 그래서 한번 보면은 카카오는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이 600만 주, 외국인들이 한 900만 주 샀다, 그죠? 그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만 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인은 들어오면 이왕 산다면은 카카오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5만 원 사가지고 7만 원 팔려고 절대 저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가 좋고 네이버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봤어요. 예, 올해도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실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이 커져 왔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물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앞에 말했듯이 뭐 반도체 테마 잘못 엮여가지고 평생 회복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기다리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개인들은 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이버, 카카오까지 우리가 거의 국내에서 다룰 수 있는 섹터는 다 커버를 해본 것 같아요. 무슨 제가 전업 투자도 보니까 매일매일 종목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매매를 하는 종목에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뭐 공짜 수강료. 예, 갈 때 만원 꼭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인기 종목, 그러니까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에서 탑 30개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거 다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몇 가지 이건 진짜 꼭 봐야 한다라고 첨언을 해주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도움이 돼야 되니까 자, 빠르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버리보
것처럼 단기간에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세력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실질과 무관하게 이렇게 상승했을 때 내가 보유라면은 아까 말했던 5일선이 11선 대도나기 전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일 종가 마이너스 5% 깨면은 매도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때 매도를 못하면 하한가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세력이 주가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오르기 전 가격에 15,000원 정도 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이렇게 항상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5%가 전일 종가 5% 정도 빠지면 빠지면은 긴장하고 매도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다가 그냥 살림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러면 당일날 시가 기준으로 봐요? 아니면은 전일 종가에서 네. 마이너스 5%딱 빠지면은 장중에도 뭐 물량을 확 줄인다든지 차라리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전일 종가 마이너스 5% 빠진 금액을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스타로스 근행을 이렇게 해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자, 신성 델타 같은 거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초전도체라고 계속 날아가는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도 내가 보유 혹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종목을 우리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종목 역시 뭐 초전도체 막 매출은 보면은 딱 그만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나 뭐 초전도체 꿈이잖아요. 꿈. 많이 가는 경우는 꿈과 이렇게 둘이 뭉슬할 때 이 회사가 매출 얼마 벌고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뜬구름. 꿈과 희망, 주식은 그럴 때만 많이 갑니다. 만약에 초전도체 해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이 2배 늘고 영업이 2배 늘면은 이렇게 안 갑니다. 계단식으로 가는 거. 아니죠. 딱 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격이 딱 가는 거죠. 그게 초전도체에 뭐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하진 않는다, 실적 베이스로는. 그렇지. 애매하잖아요. 예. 옛날에 예를 들면은 또 보물선 또, 네. 예, 이렇게 하면은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줄기세포. 우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임상실험, 암개발하고 뭐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종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런 종목 역시 오일선이 만약에 수익이 났다 하면은 저 밑에 원래 2만원, 3만원에서 2만원 주봉 보면은 2만원에서 올라왔다 그죠? 그럼 수익이 났다 하면은 제가 봤던 이런 종목은 오일선이 21선 대도날 때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매수는 지금 좀 곤란합니다. 네. 예. 이런 종목 역시 또 초전도체 뭐가 어떻게 해서 또 악재 누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시는 손절가 딱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엔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엔캠도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예. 이런 종목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오일선이 네. 21선 대도날 때까지 좀 가지고 가고 내가 사고 싶다 딱 손절가를 정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아차하는 순간에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익 났으면 좀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통 대표님은 손절가를 얼마나 잡으세요? 이제 손절가도 저도 예를 들면 단기 매매 단타 같은 경우는 짧게 거의 본전 근처 오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 내가 들어갔을 때 저도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물립니다. 자, 이런 종목 제가 네, 인간적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매수 샀는데 네. 장중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아이고. 그럼 원래는 여기를 깰 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62,000원 깨면 저는 이제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비중이 좀 실리다 하더라도 네. 자, 이렇게 내가 여기서 매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은 여기서 이렇게 항상 매수할 때 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가격 오면은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래는 제가 아침에 빠르게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62,000원 깨면은 저는 뒤도 안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시 매도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서 가면은 빨리 팔고 물리면은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고. 예. 그래서 항상 매수 시 저는 이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전쟁하다가 후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이렇게 주식하는 경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서 여기 무너지면 매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종목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제일 핫한 잘 가는 반도체 부품주.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보고 항상 매수는 조금 기다려 봅니다. 현재는 자, 이렇게 1개월 찍었을 때 또 계산서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원래 여기서 좀 여기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여기 정도 다시 매도하고 좀 여기서 다 재매수 할 수 있고 현재 위치적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라면은 5일선이 11선 대도날 때 매수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죠.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는 항상 좀 이 종목 역시 또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럼 또 손절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가 75,000원?
이렇게. 또 아차하는 순간 이 종목도 현재 실적에 비해서는 시총이 뭐 약 7조 6천억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매수 시 어디 가면 손절. 자, 이렇게 합니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만약 이 종목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제가 사줍니다. 그러나 이 종목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뭐 15,000원 깨면 손절.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럼 수익 실현은 어떻게 하냐고? 성공하면은 길게 가져갑니다. 아까 라면에 뭐 먹는다 했죠? 라면 이제 사골, 수제비. 예, 그리고 빼도 넣고, 빼도 넣을까? 그것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 그렇게 수익 나면 좀 길게, 예,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또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아, 이제 또 시장이 우리 또 주식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최근에 핫한 게 비트코인. 아니, 언제 벌써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 비트코인은 저는 하지는 않는데 비트코인을 한번 하려고 뭐 계좌를 한번 트기는 텄습니다. 예. 아, 그런데 밤낮 쥐어로 하기가 힘들었어. 저는 이제 조금 하다가 한두 번 해보고 말았는데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항상 희귀하잖아요. 그리고 1등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감기도 있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신고가 임박, 신고가 놓으면은 매수. 이렇게. 또 만약에 손실 나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뭐 ETF 같은 거 출시됐잖아요. 일단은 뭐 기관, 한국, 미국 이렇게 다 인정해주는 화폐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좀 장기로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이 이슈를 받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예. 그러니까 그게 출시됐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정해주겠으니까 제가 볼 때는 또 희귀하고 1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죠. 예. 이더리움은요? 2등은요? 자, 이더리움은 제가 깊이 연구 안 했는데, 그 1등 하면 1등이 먼저 가면 2등이 따라가죠. 역시 이더리움도 좀 ETF 뭐 이렇게 성인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한 20%, 30% 이렇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230등 하나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나가야겠어요. 항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1등, 2등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일단 2024년에 만약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 예금, 채권, 주식, 금, 뭐 달러, 코인 여러 가지 자산 시장 가운데 좀 하나 이번에는 좀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느 시장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익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부 PBR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게 고배당 ETF, 코드 넘버 161, 510, 자, 이런 종목 104, 530, 279, 530, 그 다음에 지주회사. 저는 여기를 거의 많이 이렇게 계속 사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일부 좀 많이 들어가고 밀렸을 때 매수. 위로 가도 매수. 저는 올해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항상 다른 또 타 방송에 가서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레버리지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밑에서 해가지고 뭐 작년에 30% 수익 낸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종합지수 2,800 가면은 수익 난 사람들 다 오라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강장에서 한잔 하셨어요? 아니 커피 타임 하면서 한번 달리기 하려고 한 3,000명이 들어올 겁니다. 워낙 ETF를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사라 해서 지금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우리 김장학 구독자님 한 적어도 한 300명 이상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유효하다. 현재는 고배당 ETF, 지주사 ETF 이 종목 정도. 오늘 보니까 새로 또 미래에서 출시된 거 있습니다. 고배당 같은 경우. 그런 종목 사도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는 삼성전자 뭐 어떤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제일 좋다. 진짜 일본처럼 조금만 가준다면 여기서 수익률이 2, 3년 안에 50%, 100%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현금 한 5천 정도 있다면 여기에 지주, 뭘 회사 반, 고배당 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진짜요? 네. 이거 제가 이거- 있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여기 질문지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요? 제 개인 투자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ETF에서 다 이제 끝을 보신다라는 거네요. 좋습니다. 안 넘어오시네요. 제가 다른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ETF에서 막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2024년에 주식 투자할 때 꼭 이거는 좀 조심해라, 눈여겨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요. 개인들은 항상 조급한 생각으로 빨리 뭘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손실나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다, 매도하고 싶다,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느긋하게 1년에 20%, 30%만 생각하자는 거죠. 예. 야, 1년에 20, 30%면 크다. 저 최근에 적금 만기돼가지고 네. 해지했는데 네. 2년 동안 7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 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엄청 벌었잖아요. 예. 네. 그래도 어디에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우, 50% 생각하시면 엄청. 예, 혹시 손 주식했으면, 예, 혹시 주식했으면 그 이상 또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잘한 경우입니다. 예. 왜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는 뭐 저 배당 투자 이런 거 하세요. 예. 오늘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네, 학원비 또 헛되지 않도록 네.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끝으로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5만 구독자 돼 있는데 좀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이런 기법 또 이런 시향 설명하기 때문에 뭐 좀 구독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대입장 김영욱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응원할게요, 저도. 예. 예. 가입하세요. 예. 가입이요. 예, 네. 구독.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작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